저는 부산 여성폭력예방상담소에서 성교육을 의뢰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노승이라고 합니다. 수영로교회 사랑부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들한테 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성이라는 걸 다루는데 다들 불편해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 교육은 필요한데 어느 한 분도 나서서 이거를 해결을 하자, 이거를 교육을 하자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왜 이 성교육이 필요한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절실히 느끼실 것 같은데 먼저 저희들이 개념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우리 아이는 지금 등치만 이렇게 크지 성교육이 아직은 필요 없다라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냐고 반문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은 게 첫째는 자유행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 경우에 얘네들이 무슨 성을 안다고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하느냐. 그거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유아부터 성을 안다라고 하시는 학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를 놓고,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행동이 습관, 놀이가 본인이 싫으면 하겠습니까? 본인한테는 좋고 무엇인가가 한번 해본 장난이 좋으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가지고 가게 되는 행동이 되죠. 그러다 보면 그 행동이 남한테 불쾌한 행동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성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깊이 했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는 성을 음지에서 배웠죠. 저절로 습득이 됐죠. 그래서 몰래 성을 배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저희 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성을 배우지는 않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성을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저희 때는 순결 교육을 배웠다면 지금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미 성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굳이 순결을 꼭 지켜라. 임신이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된다. 성행위를 가리키는 건 아닌데 성교육 그러면 성행위에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가치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특성,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 지적장애 아이들이 다 들어가죠. 발달장애 아이한테는 자폐성과 우리가 주로 우리 사랑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미숙한 사회적 행동, 그 다음에 충동적 행동이 안 되죠. 충동적 행동을 본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사물 판단 능력도 없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뒤에 해온 거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가 부적절한 행동인가를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 기준 잡아주는 거는 정말 어디 책에도 안 나오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해줘야 될까?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쵸. 예, 그쵸. 예, 저는 공적, 사적이란 말을 하는데 친구들은 공적이란 말보다 공동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막상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공적, 사적 개념을 넣어줘야 돼요. 이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아이들한테 넣어줘야 돼요. 근데 공적, 사적이라는 내용이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고 우리 신체 부위에도 있다는 거. 우리 신체 부위에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에서도 공적인 옷과 사적인 옷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겉옷이 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우리가 안 되는 속옷이 있다는 개념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린 시절 가정교육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보는 그 1시간 안에 1시간 와서 찬양 드리고 1시간 반 정도 든다. 그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무슨 성교육을 하겠습니까? 아이가 잘못되어 있는데 행동만 지적을 한다고 이 아이가 바뀌어지진 않잖아요. 누구하고 가장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냐면 부모님. 첫째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성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어린애들한테 성교육을 합니까? 3살? 어린 아기 때부터 성교육은 시작이 되죠. 위생관념부터가 성교육이에요. 위생 개념이 없는데 성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디를 만졌다? 손을 왜 씻어야 되는지 개념부터도 우리 친구들한테 부모님들이 주입이 되고 교육이 되고 훈육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에서 이제 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거의 보면은 일회성이에요. 1년에 의무적으로 1번, 2번을 받으라 그래요. 나라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가봤자 아무리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일회성이면 저 혼자 하다가 와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곳, 문제가 있는 곳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경찰서라든가 우리 친구들이 공동생활 가정에서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성추행을 한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해달라. 내지는 이 작업 재활 훈련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서 역할극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이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오는 방법. 근데 결국은 일회성이에요. 누가 또 그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생활 선생님.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한계가 정말 많더라고요. 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아이들 밥해 먹여야 되고요. 빨래 빨아줘야 되고요. 청소해줘야 되고요. 보고서 하루 종일 써야 되고요. 하나하나 교육을 하실 시간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회성이 아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친구들한테 훈육과 우리가 관리가 들어갈 때 우리 친구들한테는 또 잠재된 능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훈육이 이루어져 나가더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강사 모두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안 되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괜찮고 오늘은 손님이 와서 안 되고 우리 친구들 그거 이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은 엄마가 나를 특별히 봐줬으니까 괜찮아. 오늘은 옷 벗고 돌아다녀도 돼. 우리끼리 있어. 그거 다 인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더 세밀하게
일관성 있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반드시 우리 친구들한테 훈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1번에 보면 잠이 오면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아주 예쁜 어린 친구예요. 남자 친구인데 잠만 오면 잠투정이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해갖고 이제 막 때를 써요. 때를 써서 저희 교회 사랑부에는 유아부실이 없어요. 안타깝게 제가 제일 바라는 게 유아부실인데 유아부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막 자리를 펴요. 그래서 아기를 재우려고 해보면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기저귀를 벗어야 돼요. 기저귀를 벗어야 돼요. 막 뜯어요, 자기가. 그래서 저희 간사님이 이 아이를 너무 예뻐해요. 너무 예뻐하니까 그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다 받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약간 다른 방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 신강의를 했어요. 결론은 그 친구가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첫날은 우리 간사님이 땀을 뻘뻘 흘렸어요. 정말 땀을 흘리면서 투정하는 안 돼. 그래서 아이가 자다가 깨고 뭐 거의 자는 것도 아니죠. 잠투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이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어머니 이 친구가 집에서 혹시 잠투정이 있나요? 네, 있대요. 어머니 혹시 집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친구는 랩을 좋아한대요. 비닐 일회용 봉투 있죠. 그거를 참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놀아야 돼요? 이랬더니 하여튼 주면 지가 알아서 논대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 아이를 공을 만들어 줬어요. 얘는 공을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소리죠. 뿌시덕 뿌시덕. 그리고 지가 손도 한번 넣어봤다가 지 발도 한번 넣어봤다가 그러면서 지가 그 촉감도 느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 그래도 벗고 싶어요. 첫날보다 저희랑 씨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3주째는 그게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4주째 행동을 안 했어요. 간사님 봐, 됐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저귀를 안 빼요. 근데 교회에서만 안 빼면 됐겠습니까? 어머니한테도 도움을 청했어요. 어머니 집에서도 기저귀 풀으려 하지요. 네.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풀렀대요. 이 친구는 기저귀를 풀으면서 손을 빨아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왜 기저귀를 풀었을까요? 그냥 더워서? 아니에요. 성기 갖고 놀고 싶어요. 그냥 놀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 친구한테 성욕이 있다, 없다, 지금 그 논쟁은 안 할게요. 놀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또 하니까 재밌는 거죠. 습관이 된 거예요. 내가 잠 올 때 하는 나만의 행동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몇 살이지만 나중에 학교 가서도 잠 올 때 어느 날 나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안 해야지요 하는 말귀를 알아듣는다라고 우리가 보장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가 4주 만에 안 해요. 지금은 잠투정은 해요. 지금도 잠투정을 해서 막 유모차, 의자를 밀고 막 난리를 치지만 기저귀를 벗겠다라는 행동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기저귀를 못 뺏게 했는데 그냥 넌 이거 갖고 놀아. 그리고 기저귀는 안 돼. 이렇게만 하지는 않았어요. 왜 기저귀를 풀으면 안 되는지 이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명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람이 많잖아. 제가 자꾸 이름이 나가려고 그래요.
예, 지금은 사람이 많아. 어머, 선생님도 있고 간사님도 있는데 아이 부끄러워. 이렇게 벗으면 될까? 안 되지요. 여기는 아무나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친구한테 절대로 기저귀를 벗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은 하면서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등치가 커요. 등치가 엄청 큰데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리고 화장실을 간다 할 때는 아주 민첩하게 뛰어가요. 화장실 그러면서 막 뛰어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따라가 봤어요. 장난치고 있어요. 성기를 내놓고 아무데나 오줌을 누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다가 우리 지하 사랑부실 화장실은 거기에 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써요. 예배 시간이 같아요. 그리고 뭐 어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우리 여자분들마다도 소리를 덜 내요. 그냥 피해 가세요. 조용히. 근데 그 친구가 온 바닥에 누고 있어요. 온 바닥에. 저는 이 친구를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집에서도 혼자 자위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얘는 온 바닥에다가 오줌을 누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든 언제든 뛰어가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이 버릇을 없애야 될까요? 선생님들 같으면 이 친구들 어떻게 이런 행동을 없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1시간 반밖에 안 해요. 그죠? 1시간 반밖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사실 우리가 이 친구를 모든 행동을 다 변화를 시켜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배하는 시간 안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 친구가 그런 예의 없는 행동, 이 친구로서 그런 행동하는 게 우리는 마음이 속상해요. 이 친구가 가장 이런 행동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남자 선생님 딸려 보내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요. 남자 선생님 무조건 따라가시게 하면 이 친구가 선생님이 있으면 그런 행동 안 해요. 하려다가도 못 해요. 근데 어떤 날은 똥 눈다고 화장실을 문 열고 들어가요. 그래도 밖에서 기다리시라 했어요. 그럴 때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친구들이 볼일 보는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위행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예배가 지겹거든요. 예배 앉아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말씀 중에는 10분, 15분 동안에는 가능한 화장실을 거의 못 가게 해요. 담당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는 안 쳐요. 그리고 그래도 이 친구가 간다고 할 때는 가보셔야 돼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엄청 먹어요. 가능한 선생님, 물 먹이지 마세요. 예배 시작 전에는 가능한 물을 목이 마르다 하면 조금만. 물도 많이, 등치가 크니까 물도 많이 먹어요. 그러면 화장실도 아무래도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럼 이 친구한테 그 방법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조금만 있다가 정도 했을 때 한 번은 얘가 안 가요. 그러니까 가는 횟수를 좀 줄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끝나고 공과 시간이 됐을 때 갈 때는 무조건 남자 선생님 따라가서 저는 따라가봤자 입구밖에 못 들어가요. 걔가 그 안에서 막 하고 있으면 저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시 하고 이름 부르고 하면 얘의 행동은 더 커져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남자 선생님들 뭐 어떤 선생님이든 무조건 따라가시라고 하면 요즘은 그런 행동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남자친구인데 거의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 이런 행동,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친구는 여자친구들보다 남자친구가 많더라고요. 아닌가요? 여자친구는 뭐 문제 행동이 나와도 예배 중에 이렇게 막 크게 나오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가 제일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라 해도 중학교부터 뭐 4살, 5살까지도 있어요. 좀 터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관계고 그다음에 이제 2부가 고등부부터 먼저 대학생들 나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1부는 아주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담당하는 지금 사연은 3부에서만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2부는 또 2부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초합을 안 했고요. 지금 사례 3번에 있는 잠시만요 하는 친구는 얼마 전에도 얘 담당 선생님이 아가씨예요. 마침 담당 선생님이 자리에 없었어요. 자리에 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보는 순간 음모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얘가 앞에서 한 몇 번째 앉았어요. 앞에서 한 2-3번째 앉았는데 성기를 딱 내놓고 그냥 이렇게 세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음모를 센 건지 거기를 자기가 관찰을 한 건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순간 저도 당황은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한테나 안 해요. 그러니까 눈도 안 마주치죠. 그리고 아무나 터치해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말도 안 들어요. 뭐 제가 뭐라 해도 이래요. 완전 무시해요. 그런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까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주변에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교회라는 데가 또 아가씨 선생님들 또는 뭐 선생님들이 봐도 외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죠. 내가 지금 얘를 어떻게 해? 나 얘 지금 안 맡을 수도 없어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애를 참고 그날 하루를 보내시는 건지 선생님들이 좀 묵인 아닌 묵인, 외면, 걱정은 하시면서 회피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 친구들의 문제 행동은 그 자리에서 즉시예요. 뒤로 불러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네가 한 행동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즉시예요. 이 행동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안 돼.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못하게 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위생관념 들어가야죠. 손을 씻어야죠. 화장실 가서 손을 스스로 씻게끔 하고 왜 씻는지 지금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손도 못 씻기죠. 남자 화장실로 가니까 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창 사춘기가 들어가는 이 지금 초등학교 뭐 후반에서부터 중학교 되는 친구들한테 남자 아이들이 오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례 3번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많고 이 친구는 아주 행동이 크게 보였지요. 근데 아까 그 왜 물 먹으러 가는 친구는 손이 참 빨리 들어갔다 나와요. 바지에. 그냥 걷다가도 들어갔다 나오고 저하고 얘기하다가도 들어갔다 나와요. 그 타이밍에 즉시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너 지금 손 어디 들어가서 뭐 기억을 할까요? 근데 빨리 들어갔다 나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씻기면서 해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화장실 가자. 선생님 못 들어간 너 빨리 들어가 씻고 나와. 안 되죠. 그거를 왜 손을 꼭 씻겨야 되냐면 더러운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손잡아야 되잖아요. 위생관념도 있지만 이 친구들한테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그런 행동에서는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가 입으로 하는 훈육보다는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요. 뭐 검은 손, 나쁜 손 해가면서 아이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요. 손 씻기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여자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가 어릴 때요. 부모님이 이 친구가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걸음걸이가 온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팀을 맡고 있기 전에 이 친구가 어릴 때 이렇게 걸어가면 어머님이 왜 저 친구 뒤를 한 번도 안 봐주고 저렇게 막 애를 끌고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항상 바지가 이렇게 뒤가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 저 바지가 내려와 있는데 엄마는 뒤도 안 보고 애를 저렇게 끌고 간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뭘까요? 얘는 그게 관심이래요. 그래서 지가 일부러 내리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게 바지가 고무줄이 헐렁해서 흘러내린 게 아니고 지가 이렇게 걸으면서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올려주시죠. 그죠? 좋은 거예요. 나한테 이런 행동에 아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아유 미워 이러고 올려요? 우리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머 멋이야 내려왔네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서 우리가 올려주고 이러죠. 뭔가의 그 자극이 자기한테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리는데 이제 이 친구가 덩치는 좀 뭐 그렇게 크진 않아도 나이는 있어요. 이성을 알아요. 남자 선생님이 맡으면 더 내려요. 그런다가 이 친구가 다리가 아팠어요. 마침 유모차를 타게 된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휠체어가 아니라 유모차를 타죠. 유모차를 타게 된 거예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 연습이 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예배 드리는 순간 계속 너는 유모차만 타고 있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아니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아주 젊은 대학교 남자 선생님인데 유아교육과를 맡고 있는 남자 선생님. 아주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선생님이에요. 얘는 더 좋아서 지금 더 좋아해요. 일부러 붙여줬어요. 말 잘 들어요. 얘 고집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웬만한 여자 선생님이 하면 자기 고집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라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남자 선생님 말은 더 잘 들어요. 그 대신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절대로 옷을 올려주지 마세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친구가 그렇게 되면 더 올려. 그러면서 단호한 훈육을 들어가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빨리 끝낼게요. 우리 다 아침부터 피곤하시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친구한테는 스스로 하게끔 하는데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라도 남자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선 절대로 터치를 하지 않고 근데 오히려 이성을 아니까 남자 선생님 말을 잘 듣더라고요. 대학생 여자 선생님 캠프 가갖고 정말 엉엉 울었어요. 너무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 선생님이 되니까 말을 참 잘 듣고 교회 오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례 5번에 난 선생님을 알아요 하는 친구는
다른 문제 행동도 많아요. 이 친구는 사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 행동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한테 자기가 한 행동이에요. 이 친구의 문제 행동은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알아요. 박수를 쳐요. 얘는 박수를 엄청 세게 쳐요. 엄청 세게 치는데 말귀도 다 알아들어요. 네가 쳐 이러면 지가 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가 계속 박수를 친다 보면 팔이 아프잖아요. 우리 보고 쳐달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쳐주세요. 근데 계속 지가 쳐달란다고 우리가 쳐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 중에는 안 돼.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쳐줄게 하고 지가 쳐달라는 것보다 우리는 약하게 치면 그렇게 치지 말래요. 더 세게 치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힘이 빠지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못 쳐주잖아요. 쳐달란다고 쳐줄 수는 없죠.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그렇게 됐냐면 얘도 부모님,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보면 2002년도에 이 친구가 그 월드컵 할 때 애기였어요. 어린 친구였는데 얘를 집중하고 끌기 위해서 담당 선생님이 여기 봐라 하면서 박수를 쳐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꽂힌 게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그 박수에 막 맺혀 있는 거죠. 그 문제 행동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서 그만 이러면은 좀 덜 쳐요. 좀 더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좀 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 간을 다 보는 거 알죠? 선생님이 좀 순하다, 세다, 포스 있다, 이 간 딱 보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죠. 우리의 간을 다 알죠. 뭐 지네 학교 저희 교회에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뜨면 얘네들은 딱 절대로 문제 행동 안 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좀 오래된 선생님, 나한테 뭐라 하시는 선생님은 알아요. 근데 아가씨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선생님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한테는 지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라면 열심히 쳐주잖아요. 또 새로 오신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쳐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했어요. 근데 얘가 문제 행동이 저도 있는지는 몰랐는데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떤 행동을 담당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대타로 앉았어요. 대타로 앉았는데 저희는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앉아요. 근데 제가 사랑부에 가는데 치마를 입고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스타킹하고 치마 입은 선생님들 이렇게 다리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거의 제가 잘은 안 입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앞치마를 하고 있고 바지를 입고 있는데도 이 녀석이 나를 성기를 다 꼬집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호하게? 응? 나쁜 손. 이거 누구 손이야?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그 친구 손을 터치했어요. 사살은 하면 안 되죠. 세게는 안 돼요. 말라야. 그냥 알아서 대충 때리세요. 알아서 살짝. 그치만 이거는 선생님도 화났다는 건 알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진짜 이거는 아니지만 어떤 분 보니까 정말 이 친구의 버릇을 고친다고 후드려 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부모님들도 안 오네요.
그 교육은 그 집에서 가서 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화났어. 너 이거 지금 무슨 나쁜 손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행동을 남자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때까지 쟤는 남자 선생님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언제까지 남자 선생님만 앉힐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 다니면서 여자 선생님들은 거기가 취약점이구나. 저 선생님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나는 선생님들의 성기를 꼬집으면 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애가 바뀌겠죠. 우리 남자 선생님도 되게 베테랑이거든요. 사랑부의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아시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처방이더라고요. 저는 했어요. 그래서 검은 손, 나쁜 손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한테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 선생님은 쎄네? 하면 안 된 애를 아는 거예요. 되려 내가 맞네? 나한테 화를 내네? 를 지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참 좋으신데 우리 친구들 문제 행동 하나하나가 일어나면 우리 선생님들 어머님들한테 그때그때 문제 행동 다 얘기하세요? 못하죠.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 지겨워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얘기는 어머님들이 어디를 가든 이 친구들의 문제 행동 얘기만 들어요. 학교를 가도 이 친구의 문제 행동 얘기, 동네를 다녀도 이 친구의 문제 행동 얘기, 윗집 아랫집에서도 이 친구의 소리 뭐뭐 때문에 이것만 자꾸 들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어머니라도 자꾸 듣다 보면은 은혜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배운 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떤 문제도 얘기하지 마라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캠프 갔다 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사소한 거 부모님들하고 만나면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잘 있다 왔습니다. 재밌게 있다 왔습니다라고 하고 아이들을 인수인계를 하라고 배웠고 좀 전에 있던 정원아 목사님이 저희 수영로교회 사랑부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어머니한테 그동안에 어떤 선생님이 가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뒤늦게 그거를 듣고 저한테 권사님 정말 섭섭합니다. 왜 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뒤늦게 지금에 와서 얘기를 듣게 하냐고 섭섭하고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 어머니는 안 그래도 우울증이 있는데 저희들의 행동에 또 우울증을 더 가중시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의 행동을 문제하는 것보다 이 어머니도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안 했다? 몇 번 안 했다? 몇 번 안 해서 내한테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버릇이 싹 없어졌다.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런 행동이 나오면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행동 안 나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시더라고요. 꼭 얘기해 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지네 친할아버지한테 가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친할아버지도 얘기를 안 한 거죠. 할아버지도 하니까 놀래서 당황해서 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뒤늦게 엄마는 알게 되면서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어머니는 다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들한테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은 하되 왜 이거를 묻냐면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예배를 방해한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요. 잠깐 보니까 모르는데 어머니 얘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이 친구의 특성이라든가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 어떤 처방으로
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되돌아가면 화장실에 갈래요 하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집에서 주로 뭐 해요? 이랬더니 비누 갖고 물놀이 하든가 아니면 방에서 꽃이 비비고 논다 이래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나는 이제 못 키운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등치가 크다 그랬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가 되게 왜소해요. 되게 왜소하신데 어머니가 너무 약해갖고 불임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불임 판정을 받았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약해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는 해보다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폐라네요. 어머니는 더 우울증에 빠져서 아이를 못 키우니 누가 키웠냐면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는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동안 할머니가 이 아이를 다 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서 이제 중학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나이하고 학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 클 때까지. 근데 할머니가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 아이는 누가 키워요? 부모가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의 등치는 엄마보다도 크고 아빠보다도 커요. 엄마가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등치 큰 애들은 약 부작용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등치가 아무리 커도 아기 때부터 어머니가 키운 애는 어머니 손아귀에 있어요. 그나마.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훈육하는데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머님들이 하시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머니가 애를 감당을 못 해내는 거죠. 너무 낯설고. 근데 엄마는 특수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아이의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도 모르니 엄마는 하지 마라가 되면 얘네들은 욱하는 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엄마를 냉장고로 갖다 밀어요. 엄마 놀래죠. 엄마가 이제 아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이를 방치 아닌 방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무서워서 문 열고 그냥 놔둔다 이러세요.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거예요. 한창 만약에 우리 친구가 장소 구별을 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혼자 자유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모님이라든가 우리가 그 상황을 깰 수는 없어요. 그냥 놔두시고 모르는 척 묵인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그런 성적 욕구를 해결을 해야지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반드시 위생관념 뒤처리하는 방법은 가르치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사례 6번을 보면은요. 이제 고무줄 바지예요. 우리 친구들 저는 고무줄 바지 가능한 입히지 마세요. 그래요. 특히 남자친구들. 고무줄 바지는 입다 보면 아이들이 손도 넣기가 쉬워요. 자꾸 손 넣는 친구들한테 고무줄 바지 입히지 마세요, 어머니.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요. 그래도 눈치 없이 계속 고무줄 바지 입히시는 어머님들한테는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옷을 이제 이렇게 벨트 있는 바지를 입혀 오세요.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지요. 그럼 지네가 2번 들어갈까 1번 들어가겠지요. 힘들어서 행동이 좀 자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론은 고무줄 바지인데 껑충껑충 뛰어요. 껑충껑충 뛰다가 보니까 뭐가 이상했나 봐. 바지를 한 번씩 내렸다가 올려.
껑충껑충 뛰면서 바지를 한 번씩 내렸다가 올리고 껑충껑충 뛰다가 바지를 와 내렸다가 올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희한하게 팬티 안 입고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화장실 갈 때 빨리 가게 하려고 어머님들이 그런데요. 간혹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요. 친구가. 뛰지 마라 한들 얘가 안 뜁니까? 나보다 키가 뭐 3배나 더 큰데 뛰지 마 한다고 안 뜁니까? 온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그때 얘네들이 뛸 때는 그걸 왜 내리겠어요? 뭔가가 다이고 자기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리면 우리는 그 다이는 걸 안 다이게 할 수도 없고 지가 느끼는 걸 못 느끼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행동 수정으로 들어가야 되죠. 또 뭐 각계에서는 행동 수정은 비인격적이다. 행동 수정으로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거는 비인격적인 교육이라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행동 수정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가장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어머니 고무줄 바지 가능한 안 입히시도록 부탁드리는 걸로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 7번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아주 세게 사춘기를 보냈어요. 청소년기를 일단 입으로 오만 용어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장애지만 눈도 안 보여요. 선천적으로 시력 장애도 있어요. 이 안구가 뭐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생기질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그 시력 장애도 갖고 있는 친구라서 학교를 이제 그 시력 장애인들이 다니는 맹아학교를 다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거기 다니는 친구들은 지적 장애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부에 있는 이 친구는 거기에서 뭐가 될까요? 희생타예요. 그런데 지적 장애인 친구들은 성적 호기심을 다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냥 보편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사춘기의 아이들이 갖는 호기심은 누구나 다 똑같이 있어요. 장애가 있건 비장애인이건 하나의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근데 지적 장애인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그 맹아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컴퓨터를 안 할까요? 인터넷 그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지를 못하니까 뭐를 하고 싶냐면 만져보고 싶어요. 만져야지만 이 친구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희생탈 것 같아요. 이 친구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한번 만져보자, 멋이야, 니 거 한번 만져보자, 니 거 크네, 멋이야, 뭐 니 어떤 너. 근데 이 얘기를 얘는 그냥 또 계속 앵무새처럼 우리 친구들 읊죠. 그러니까 계속 해요. 얘가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 부모님이 집에서 했을까요? 아니죠.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맹아인들의 그 특성이 뭐든지 만져야지만 다 촉감을 느끼고 형태를 알고 하기 때문에 그 성교육을 할 때도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이론적으로 가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은 실물을 갖다 주고 그 모형을 놓고 만지면서 성교육을 시키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그 학교에서 어떤 위치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으로 이제 하던 과정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폭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폭풍 성장을 했는데 어머니는 너무 타이트한 바지를 입혔어요. 너무 타이트한 바지를 입히니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2부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2부가 안 나와요. 그러면 3부는 밖에서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죠. 지는 바지를 내려보는 거죠. 내리니까 다 내려오네요. 이게 끼니까 끼는 바지를 입으면 속옷까지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뭐 다 내려오니까 전나가 됐죠. 우리 옷 벗은 남자 그림을 전라도로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전라가 다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럴 때 일단은 빨리 옷을 입혀야죠. 제가 입히면 안 되죠. 사람들 본다, 빨리 옷 올려. 이름 부르고 빨리 올려요. 그렇다고 애들이 안 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이 상황이 하면 된다, 안 된다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동. 지금 내가 이 순간 뭔가가 이상하면 내려버리는 거죠. 이 순간 내가 이상하면 세워보는 거고 한번 근지러우면 끌고 보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충동이라든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 행동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별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이 친구 때문에 불려갔어요, 제가. 이 친구는 교회에서 지금 밑에 사례 8번부터는 교회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교회 친구들이에요. 어느 기관을 가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의뢰받고 갔는데 이 친구는 아주 왜 기모 담요같이 요새 촉감 포들한 거 있죠. 거기에 애가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발정을 하고 성욕이 일어나고 뭔가가 지가 주체가 안 돼요. 옆에 엄마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님은 민망하죠. 어디 장소 개념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에 약하냐면 그 촉감에 약해요. 근데 소파도 그런 게 있대요. 어떤 소파를 갔는데 그런 아주 보드라운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의 자극에 딱 왔던 게. 어머니도 당황해서 애를 뜯어 말리고 때리고 울고 나가자 하는데 어머니가 친구한테 지죠. 친구가 엄마를 오히려 떠밀어서 문을 잠갔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어떤 학교예요. 그것도 어떤 대학을 하든 뭐 같은 때나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생활 공간이 아닌 그런 곳에서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대요. 이 친구한테는 그 상황은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나왔는지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상상이 되시겠지만 이 친구는 제가 가서 공적 장소, 사적 장소 그리고 우리가 너의 그런 성욕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게 죄를 짓고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에티켓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의 사적인 공간은 내 방, 우리 집 화장실이에요. 근데 그 화장실의 개념을 대중 화장실로 친구들이 할 수도 있어요. 공동 화장실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가정 같은 데서 그룹홈에서 지내는 친구들은 화장실이 공동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이 어떤 개념인가를 친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그룹홈에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떤 상황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친구한테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도 가능한 이 친구의 욕구를 우리 지금 아들을 키우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뛰는 거 좋아하잖아요.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하고 밤에 괜히 농구 한번 한다고 나갔다 오고 비계 두드리고 벽 두드리고 다들
본인들이 그렇게 성적 욕구라든가 이런 걸 그런 식으로 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그런 이제 다른 스포츠라든가 다른 운동, 다른 쪽으로 좀 분출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가 작업 훈련장에 있는데 동성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남자친구지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이 아이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의뢰가 왔는데, 우리 아이니까 더 속이 상하더라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더 피해자예요. 그래서 일단 모른 척하고 들어가야죠. 교육은 모른 척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너랑 나랑 교회에서 만나서 우린 더 친한 사이잖아, 이름 불러주면서 나오게 해서 역할극을 했어요. 선생님이 왜 성추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성추행은 뭐가 성추행이라 그랬지? 이러면서부터 얘기를 막 해요. 하다가 그래,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만지면 기분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걔를 앞에다 대놓고 얘가 피해자죠. 그리고 얘를 성추행하는 그분이 얘를 이제 하게끔 저는 모른 척하고 이럴 때 너는 기분이 지금 어때? 근데 얘가 항상 웃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아저씨는 얘가 웃는데요. 얘도 좋다는 거죠. 아닌데.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이 형이 너한테 이렇게 했을 때 네 기분은 어떠니? 이러니까 안 좋아요 이래요. 근데 그거는 웃으면서 안 좋아요 이러니까 그 뒤에 가해자도 같은 지적 장애잖아요. 그분은 얘를 안 좋아요가 들릴까요? 얘 웃는 모습이 보일까요? 멋이야, 너는 네가 안 좋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지금 웃고 있어. 화가 난 모습을 가리켰어요. 네가 싫을 때는 싫다는 표현을 단호하게 해라. 지금 정말 싫어? 네. 아니야. 정말 싫을 때는 내가 아니야. 화가 나야 돼. 소리를 질러봐. 네. 예. 어쨌든 너로서는 정말 싫다라는 표현을, 네가 감정이 싫을 때는 정말 싫다라는 표현을 저 형이 알게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친구한테 이제 역할극으로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고 왔고요. 우리 친구들이 친화력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애들도 되게 친화력이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웃는 표정. 그 웃는 표정이고 얘네들이 사람을 되게 잘 따라요. 그거를 사회에서는 좀 악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됐네요. 시간은 많이 남았네요. 몰랐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이제 경찰서에서 의뢰가 왔어요. 파출소에서 급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했는데, 지금 5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추행 가해자가 있대요. 그러면 저도 앵간히 한 사람인데 여기에 가해자는 누가 가해자일까? 안 가르쳐 주세요. 누가 가해자일까 싶었는데 딱 집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친구만 눈 마주치면서 그 친구한테 그래, 이렇게 검은 손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검은 손이야.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부직포로 이렇게 사람 몸을 검은 손이 막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손이 가면 돼 안 돼? 이런 데 맞춤지면 돼 안 돼? 막 했어요. 너무도 놀란 건 고개도 안 들고 정말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자폐 성향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인터넷을 해서 가슴이라는 단어를 친대요. 가슴이라는 단어를 쳐서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해서 여자의 가슴을 항상 본답니다. 항상 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동영상도 본대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인터넷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고개도 숙이고 있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전형적인 자폐 행동이 제일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해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어떤 지나가는 여자 가슴을 만진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이루어졌던 건데 이 친구가 왜 그러는가, 그러면 왜 만지는가, 왜 가슴에 필이 꽂혔나 생각을 알아보니까 이 친구는 평소에도 인터넷 가슴이라는 단어를 쳐서 그 가슴을 클릭을 해서 가슴을 항상 본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5명을 데리고 사세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 선생님들이 다 남자애들을 데리고 살더라고요. 여자 공동생활 가정에 남자 복지사가 케어를 할 수는 없어요, 법이. 근데 남자 자폐 아이들 공동생활 가정에 여자 복지사는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복지사 선생님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어릴 때부터 했어요. 애들인데요. 뭐 등치는 선생님 산인데요. 잘 때 문 단디 잠그고 자세요. 애들 약 먹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앵간히 본 사람인데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아이들, 우리가 보는 선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아직 몰라요. 근데 무슨 자유행위니 이런 적나라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더 이따 가리킬래요. 또 이걸 어디까지 가리켜야 돼요? 이렇게 묻고 얘는 아직 애기예요.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생각과 막상 우리 친구들 안에 내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는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례는 안 나왔는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 계속 뽀뽀해주세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뽀뽀해주세요. 이게 얘는 애정 표현이에요. 뽀뽀해주세요. 남자 선생님한테도 가서 한대요. 근데 좀 등치 크고 무섭게 생긴 남자애들한테는 안 간대요. 다행히.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랬더니 그래도 지가 알고 그 무섭게 생긴 애들한테는 안 간다 이러는데 안 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아이는 제가 미술치료센터에서 만난 친구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어떤 할아버지, 60이 넘은 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완전히 성기를 오랄로 당했어요. 구강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문제가 오냐면,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서 법적으로 이제 치유를 받으라 해서 온 거고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뭐 구속이 됐겠죠. 근데 이 친구한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치료가 안 되나? 한 번 얘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되나? 하면서 소장님이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이 친구는 그 경험 이후에 테레비를 보다가 슬쩍 없어진대요. 어머니 상담하면. 어디 가요? 혼자 자유행위를 하러 가요. 그러면서 성기가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나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을 해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정말 위험한데, 그러면 어머니는 이 아이가 그 나쁜 할아버지한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가여우니까 병원 데리고 가고 약 발라주고 또 자꾸 데리고 가면 동네 소문 날 것 같으니까 약 발라주고 어머니는 이제 걱정인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러는지 미술치료 소장님이 저보고 상담을 하래요. 이 어머니 같은 이 집은 알고 봤더니 한 방에서 엄마, 아버지, 오빠 이 친구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빠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동영상을 다 봐요. 뭐 저희가 이제는 야동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니까 그런 동영상을 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부모의 성관계를 다 본 거예요. 노출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할아버지 때문에 얘가 이런다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한 방에서 자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가정 형편상 그런 가정이라면 커튼을 치고 부모님들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초등학교 그 4학년 오빠는 또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돼서 왔더라고요. 그 학년 애를 건드린 거예요. 왜? 시험해봤죠. 동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그거는 부모의 잘못된 생활 태도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모르셨다가 그런 가정 내막 사연을 들어보면 지금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집에 방 구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니 이 친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세요. 슬며시 방에 가면 가게 하는 시간을 줄여야죠. 그리고 어머니가 일단 같이 자꾸 행동을 해야죠. 그리고 자위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머님들이 손으로 하는 놀이를 같이 자꾸 해야 돼요. 얘네들이 24시간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나는 엄마가 이걸 하게 하니까 요거 끝나고 내가 가서 해야지가 아니거든요. 무료할 때, 뭔가가 할 거 없을 때, 친구들이 그런 이제 자신들의 그 숨어 들어가는 공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우리 교사가 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가 주 사역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우리 친구들이 예배 중에도 손을 자꾸 이렇게 옷 속으로 넣는 친구가 있을 때는 선생님들 친구들을 손을 씻겨야 되잖아요. 한번 데리고 가서 씻고 오고 난 다음에는 손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 중에 손 같이 붙잡고 계시고 아까 그 박수 치는 친구는 지금 그 담당 선생님은 지금 다른 강의를 들어가셨는데 장갑을 끼우세요. 장갑을 딱 본인이 스스로 갖고 오셔갖고 아까 그 물 먹으러 가는 친구도 박수 치거든요. 뒤에 애가 치니까 얘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장갑을 갖고 가니까 벌써 그 박수 치는 친구는 선생님이 준비를 해갖고 다니세요. 우리가 내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가 그 문제 행동을 내가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거는 사랑이고 관심이고 마음입니다. 담당 선생님만큼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여쭤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해서요. 제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를 우리는 더 잘 보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그거를 비밀리하고 얘기를 안 하시는 어머니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우리 친구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일괄적인 태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언제 그러면 그런 이제 성적 욕구가 또 일어나는지만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어릴 때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뒷물을 해줘요. 뒷물을 하고 부모님들이 닦이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타올로. 근데 그것도 닦이는 게 당연한데 너무 세게, 너무 깊이. 그게 그렇대요. 이제 그 성적 쾌감이 너무 그 신경이 아주 예민해서 너무 강하면 그게 오히려 쾌감이 될 수가 있대요. 사람마다는 다릅니다. 성적 쾌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집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씻기는 것도 어느 정도가 되면 부모님들이 씻기지 마세요. 스스로 씻기게, 씻도록. 왜 씻어야 되는지 알게. 샤워기로 네가 씻고 네가 비누칠을 해. 어느 정도가 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참. 우리가 그 성교육에서 위생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관념은 제가 아까 기본이라고 했는데 저희 예배에 아주 친구가 부모님, 어머니가 지적장애예요. 근데 아들도 지적장애예요. 위생관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주위에 가면 냄새가 나요. 지린내가 너무 심해요. 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선생님들을 전 다시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인격적이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앉아 계실까? 저는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저는 누가 오줌을 쌌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선생님 여기 지린내 나. 누구야?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담당 선생님들 찾아보세요. 막 이랬어요. 아니고 선생님, 권사님 있잖아. 순간 저도 깜짝 누구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어느 선생님 한 분도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걸질 않았어요. 얘 때문에 자리를 바꿔주세요. 쟤를 뒤로 빼세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환대받는 아이가 돼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사랑부 아이가 어디를 가면 냄새나는 아이, 옆에 오면 싫은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목욕시키시고 옷도 갈아입히시라고.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어머니가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안 씻겨요. 근데 이 친구를 맡은 선생님이 예전에 이 아이가 오면 항상 예배 전에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감겨갖고 오셨어요. 샴푸를 들고 오셔서. 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나?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샤워실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사랑바위가 들어갈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학교 담당 선생님이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인데 이렇게 보니까 속옷이 엉망이더래요. 너무너무 더럽더래요.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구나. 부모님이 이러니까 우리 친구한테 위생관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아주 키가 큰 친구는 옷이 맞는 게 없어요. 빅사이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직판을 한대 외국에서 바로 갖고 왔다 하는데 젊은 아버지들은 패션을 생각을 해요. 패션을 생각을 하니까 요즘 거 치고서 제일 큰 사이즈를 요즘 디자인으로서 제일 큰 추리닝을 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입히는데 이 밑이 짧아요. 근데 얘는 키가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지가 내려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올려주세요. 본인이 올려야죠. 그죠? 본인이.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는 그런 경우 아버지한테 저기 시장 가서 사보라고 동네 시장 같은 데 가서 동네 아저씨들이 입는 추리닝 가게 가면 비싸지 않는 거 큰 거 있다고. 아버지는 그런 거 안 입히고 싶은 거예요. 젊은 아빠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거기까지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거 와서 또 수선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이 밑을 긴 걸 입혀야 되는데, 일단 고무줄 바지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죠. 고무줄 바지니까 또 더 잘 내려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거는 밑이 짧다 보니까 이 키가 큰 친구들한테는 속옷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원인 첫째 하나 하던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끼는 옷. 끼는 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한테도 안 좋고 남자한테도 안 좋아요.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한테도 안 좋은, 우리 여자친구들한테도 여자아이들이 자위를 할 때는 질에 염증을 동반한다거나 생리 중에 여자아이들은 손을 잘 대요. 그러면 생리 기간인지 아닌지는 담당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저는 알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거는 부모님하고 얘기하든 보호자하고 얘기하면 얘가 뭐 이달 15일쯤이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한 이틀이 땡겨지는지 뒤로 가는지 대충 아시죠? 그래서 얘가 이때쯤은 이렇구나를 담당 선생님은 아시니까 2년 내지는 1년 정도 우리 담당할 때 또 다른 선생님한테 이 친구를 보낼 때 선생님이 좋은 그 정보를 넘겨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주로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질에 손을 넣는 경우는 염증이 있을 때 생리 중에 주로 하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끼는 옷 입히지 마시라는 거. 근데 이 염증이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서 자위행위하는 그런 자극하는 동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 아까는 질문을 하시라 했는데 질문을 안 하셨어요. 혹시 질문 지금도 하실 분 계신가요?